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순서인데, 오늘도 좀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또 그래도 보여주면서 나름 이제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었는데, 역시나 오늘도 좀 초반부터 좀 매도 흐름들이 강하다 보니까 좀 지수가 부진한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,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좀 이러한 투자 심리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. 그 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이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중장기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긴축의 기조로 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아닐 거예요. 그래서 확실히 옥석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뭐 지수가 빠졌다고 아무거나 잡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또 알짜배기 좋은 종목들,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그런 종목 하나 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, 우선은 뭐 해성DS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이 종목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,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쭉 이제 이어지던 상태였는데,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다 달성을 좀 하고 나서 최근에 조금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눌림목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. 근데 그래도 해성DS는 이 리드 프레임을 주력으로 생산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쪽이 계속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,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인 만큼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역시나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종목 2차 목표가 다 달성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빠지고, 앞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수급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성DS 같은 종목들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다,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GST 한번 좀 볼 텐데, 자,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 업황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실제로 최근에 이제 국내 전반적인 업황이 좀 이제 이익들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, 그 중에서 또 이제 꾸준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익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반도체 쪽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이 GST를 한번 편입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빠졌었죠. 이렇게 좀 빠졌었다가 비교적 반도체 업황에 속해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는 벌써 그 하락세의 상당 부분을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GST 같은 경우는 원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그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런 그 가스 정화 장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글로벌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주문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좀 상대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도 역시나 관심 있게 한번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뭐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새로운 종목 이제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현재가는 22,550원이고요. 종목명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. JS 코퍼레이션. 자, 이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또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업체는 이제 의류라든지 핸드백 이런 OEM을 담당을 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내 업체들보다는 주로 이제 해외 쪽 업체들을 좀 많이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,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외 해외 쪽에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좀 리오프닝에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편입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오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고요. 사업부를 말씀드리면은
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버버리, 게스, 이제 뭐 랄프로렌, 이제 폴로죠. 이제 이런 의류라든지 이쪽에 담당해서 핸드백 이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뭐 게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코어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글로벌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생산을 대응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주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해외 쪽 업체들 담당하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이제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화면 볼게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쪽의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좀 빠르게 증가세를 좀 보였었죠. 그래서 한동안 정말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한 80만 명대까지 쭉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이 확진자 추이가 일일 확진자 추이가 이제 좀 꺾였습니다. 수치가 되게 이미지상은 되게 작게 나오고 있지만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 이제는 좀 꺾이고 있는 상태고요. 여기 파란 선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 10일 동안의 평균인데 그 10일 동안의 평균 수치들도 이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OEM 업체들이 또 비교적 잘 올라갑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도 비교적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JS 코퍼레이션도 OEM 업체, 의류 쪽도 OEM 업체고 핸드백 OEM 업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. 다음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거인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특히나 의류나 이런 쪽에서는 재고가 이제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재고가 한동안은 이렇게 크게 좀 감소했다가 지금 소매 쪽이라든지 도매 쪽이라든지 여기도 재고가 한동안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 상황이 사실상 그렇게 큰 타격이 지금 있는 건 아니죠.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매업체나 도매업체들의 그 의류 재고 확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렇게 재고를 확보하는 이 과정에서는 JS 코퍼레이션이 역시나 수혜를 많이 받는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수기라든지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주문이 줄었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이번에는 실적이 좀 크게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 업체의 실적인데 이제 보시면 2020년 때도 조금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1년이랑 2022년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크게 실적이 증가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이제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2020년에 이제 약진통상이라고 하는 의류 OEM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핸드백 쪽만 생산을 하다가 이제 의류 쪽을 이제 장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효과가 2021년이나 2022년에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너무 눌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류 핸드백 OEM, ODM 업체인데요. 역시 이제 이 섹터도 이제 코로나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이제 소비 관련이니까요.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9,000명까지 다다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오미크론이 뭐 스치기만 해도 점령된다 그러는데 계속 늘어나면 이런 어떤 소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될까 이렇게 좀 묻고 싶네요.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예전처럼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금방 빠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 우리나라 이제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큰 타격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
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이나 여행 이런 관련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외 쪽에서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, 이런 업체들이 향후에는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런 우리 업체들이 워낙 또 지금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뭐 빠질 거는 적고 올라갈 일만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하겠고요.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는 24,3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는 26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9,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